네, TBS 특별기획 10시간 연속 생방송 2016 정시합격 대예측 조은 선생님 그리고 우현철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자, 올해는 뜨거운 불수능으로 아마 혼자서 가슴 졸이며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로 다가온 정시 지원의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11시까지 최고의 입시 전문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실시간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수능 점수 그리고 내신 점수를 가지고 02-311-5050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집중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2016 정시합격 대예측은 합격과 불합격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셔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예측입니다. 정시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집중 상담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집중 상담자는 방송작가를 희망하는 졸업생입니다. 내신 평균 4.42등급, 수능 평균 3.625등급이고요. 희망대학은 가군 경기대 국어국문학과, 나군 덕성여대 국어국문학과, 다군 한성대 야간 국어국문 전공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수능 치른 고3 학생입니다. 네, 고3 학생이 전화를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방송 작가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혹시 국어국문과 외에 다른 학과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있긴 있어요. 어떤 학과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근데 확실하게 정하진 않았는데 네. 국문과 말고 다른 어문학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다음 주로 정시 지원 접수 이제 받기 시작하는데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접수에서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 농어촌 전형을 어떻게 네. 적용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서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그 점까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선생님 먼저 우리 학생의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 평균은 4.42등급이고요. 수능 성적 같은 경우는 등급으로 보자면 국어는 3등급, 수학은 4등급, 그다음에 영어는 4등급 정도. 그래서 수능 평균 같은 경우는 3.6등급 정도의 학생인데요. 네. 실제로 보면은 크게 떨어진다거나 크게 높은 성적은 없고 평이한 성적을 받은 걸로 예상됩니다.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 성적보다는 그래도 수능 점수가 조금 더 나은 친구였고요. 근데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점수 총평을 좀 해주실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학생부보다 지금 수능 성적이 좋은 친구인데요. 표준 점수 합산으로 보면은 대략 461점, 100분위 평균으로 보면 대략 73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인문계열 기준으로 경기권 지역 대학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학생의 점수를 바탕으로 2016 정시합격 대예측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2016 정시합격 대예측 결과입니다. 가군 경기대 국어국문학과인데요. 네, 추가 합격이 예측이 됐고요. 나군은 덕성여대 국어국문학과입니다. 아쉽게도 불합격이 예측이 되고요. 다군입니다. 한성대 야간 국어국문 전공. 최초 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래도 우리 학생이 이제 나름대로 전략을 잘 짠 것 같은데요. 네. 이 예측 결과에 대한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정시 예측 결과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의 경우 모집 인원이 29명으로 좀 많은 편이고요. 추합도 대략 68% 정도가 돌고 있습니다. 탐구 한 과목 반영 성적이 좋은 사회문화만 반영하기 때문에 학생에게는 조금 유리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아마도 최추합은 어렵지만 추합을 추가 합격을 노리고 지원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군의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를 필수로 하고요. 그다음에 수학하고 탐구 중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100분위 성적이 가장 좋지 않은, 100분위 반영이 가장 좋지 않은 영어를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불리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추가 합격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 합격을 좀 노리고 지원을 하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한성대의 경우 국문 주간은 조금 상향이고요. 우리 네. 학생이 보고 계시는 야간 같은 경우는 최초합이 예상이 됩니다. 한성대의 경우 학생의 성적이 좋지 않은 영어를 40%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로 맞는 대학은 아닌데요. 우리 학생에게 맞는 대학은 아닌데 성적이 좀 좋기 때문에 야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최초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한성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 같은 경우는 야간에 수업을 받지만 교양 같은 부분은 이제 낮에 수업을 듣기 때문에 이 그 학부 간 소통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한성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학생에게 잠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정시 지원을 좀 전략을 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염두에 뒀나요? 저는 그 영어가 성적이 안 좋아서 영어를 좀 안 넣고 싶었거든요. 많이 들어가는 학교를. 네네. 그래서 일단 경기대랑 한성대는 경기대를 생각했고 한성대는 그냥 야간이니까 혹시 확률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다가 지원했는데 나고는 제대로 정하지를 못해서 네. 고민하다가 그냥 상향으로 한번 써볼까 해서 썼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인문대 학생이다 보니까 영어 반영 비율이 낮은 학교를 찾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선생님, 그럼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연역별 반영 비율 어떤 점을 가장 참고하면 좋을까요? 실제적으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탐구 한 과목이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네.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 위주로 전략을 세우는 게 아마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어 반영 비율보다는 일단 탐구를 네, 조금 고려하시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선생님, 탐구 한 과목만 반영을 하는 대학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지금 대략 70여 개 대학에서 아마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고 돼 있는데요. 네네. 대표적인 대학들이 아마 가천대라든가 강남대라든가 경기대, 그리고 단국대, 천안, 그다음에 지금 보신 것처럼 덕성여대에서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우리 학생이 질문을 하기를 농어촌 전형에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궁금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어찌 보면은 지원 자격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원 자격 같은 경우는 지금 출신고, 우리 친구가 나온 출신고 소재지가 읍면 지역이어야 되고요. 학생과 학부모님 모두 6년 동안 농어촌 지역에 함께 거주해야 된다는 거. 만약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가 이 조건을 좀 만족시킨다라고 한다면은 네. 아마도 충분히 지원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일반 전형보다는 농어촌 전형의 성적이 조금 낮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자격 조건만 지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아마 지원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학생 선생님께서 이제 지원 자격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원 자격에 포함이 되시나요? 네, 됩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농어촌 전형을 좀 염두에 둘만 하네요, 선생님.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대학을 좀 살펴볼까요? 네네. 우리 학생 추천 대학 제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군 같은 경우는 경기대 국어국문학과 아까 추가 합격 예측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조금 상향해서 우리 친구 성적보다 조금 상향해서 쓴다라고 한다면 가천대 한국어문학과가 좀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나군 같은 경우는 조금 높여서 덕성여대 국문과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명지대 문예창작학과가 비실기 전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예창작학과 비실기 전형으로, 그다음에 다군 같은 경우는 최초 합격이 좀 예측되는 아까 말씀하신 한성대 야간 국어국문 전공이 있고요. 추가 합격 초반이 예측되는 서경대학교의 문학 콘텐츠 학부 안에 일단 문학 콘텐츠 학부로 들어가시고요. 나중에 이제 국문을 전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 합격이나 초반이 예측되는 서경대 문학 콘텐츠 학부, 여기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나고는 선택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서 네네. 그냥 덕성여대 네네네. 희망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선생님께서도 상향으로 이제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덕성여대 국어국문학과 같은 경우는 올해 18명을 모집하죠. 그다음에 일괄합산 전형으로 마찬가지로 수능 100%를 반영하고 돼 있고요. 100분위를 반영합니다. 반영 방법은 국어, 영어를 필수로 반영하고요. 수학과 탐구 중에 한 개 영역을 택해서 반영하게 되고요. 덕성여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어, 비영의 환산 점수가 있죠. 10% 가산을 하게 돼 있고요.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3년간 경쟁률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4.5대 1 정도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4.6대 1이 나왔고요.
실제로 지원 가능한 100분위 정도 같은 경우는 대략 100분위 84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 합격이 좀 많이 나오는 대학이에요. 덕성여대 국문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정원의 115%, 그러니까 18명이니까 대략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합격을 좀 노리고 지원하는 게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저는 이제 충분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조은 선생님, 우리 네. 학생 분석 함께 보셨는데요. 네네. 우리 학생이 정시 지원에서 어떤 점을 더 고려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이 이제 일단 졸업생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등급이 인문계 3.6이니까 가장 네. 많은 학생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원하는 학과 자체도 국문과이기 때문에 네.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학교.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주 세밀하게 지원 전략을 좀 짜야 되는데 다행인 것은 우리 학생이 좀 부족했던 영어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좀 조금 더 상대적 우위에 있는 이제 사탐에서의 어떤 전략을 적절히 짰고 실제로 우리 선생님이 추천한 것과 우리 친구가 이제 지원하는 거하고 이제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지원 전략은 전체로 잘 짜져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네. 이제 우리 학생이 또 농어촌 학생 전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도 좀 고려하신다면 조금 더 상향 조정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사탐과 농어촌 전형이 키워드가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운 선생님, 우리 학생에게 추천해주신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국어 B형을 볼 경우에 10% 가산점을 준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덕성여대처럼 국어 B형에 가산점이 부여되는 학교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국어 A, B 모두 반영해주는 대학에서 이제 국어 B형에 가산점을 주게 돼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대라든가 고려대, 세종캠퍼스, 덕성여대, 상명대, 그다음에 수원대, 충남대 등에서 전모집 단위에서 뭐 다 주거나 아니면 일부 모집 단위에서 국어 B형에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끝으로 선생님, 우리 학생에게 힘이 될 만한 조언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일반적으로 다군에서 최초합을 잡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다군에서도 충분히 최초합이 잡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다군, 소위 카오스군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군을 좀 먼저 포기하기보다는 가나군만큼 다군에서 전략을 좀 잘 세운다라고 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정말 우리 학생 기분 좋은 상담을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요. 상담은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끝까지 변할 수 있는 변수들을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오늘 상담한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 네. 네, 세 번째 정시 집중 상담 이렇게 마치고요. 실시간으로 저희가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를 진행을 해드리는데 워낙 전화가 많아서 지금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점수가 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방송을 실시간 카카오 TV로 또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서 합격 예측 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의 예측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예측 센터 나와주세요. 네, 합격 예측 센터입니다. 지금까지 실시간으로 접수되고 있는 합격 예측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669번님 자연계고요. 수능 등급 평균은 2.4등급입니다. 희망 대학 살펴볼까요? 네, 가구는 인하대 전기공학과, 나구는 인하대 전자공학과, 다구는 아주대 전자공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합격 예측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는 불합격 예측이고요. 나군 역시 불합격 예측, 다군도 불합격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접수된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4923번님 인문계고요. 수능 등급의 평균은요. 3.8등급입니다. 희망 대학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구는 숭실대 건축학부고요. 나구는 상명대 외식영양학과, 그리고 다구는 서울여대 원예생명조경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합격 예측 결과 살펴보시죠. 네, 가구는 불합격 예측이고요. 나군 역시 불합격 예측입니다. 다구는 불합격 예측이네요. 다음 예측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8663번님 자연계고요. 수능 등급의 평균은 1.8등급입니다. 희망 대학 살펴보겠습니다.
가구는 서강대 화학과, 그리고 나구는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그리고 다구는 중앙대 자연과학대학을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합격 예측 결과는 가구는 합격 예측이고요. 나구는 불합격 예측입니다. 다구는 추가 합격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9710번님은 자연계고요. 수능 등급의 평균은 2등급입니다. 희망 대학 살펴보겠습니다. 가구는 경북대 모바일공학과를 희망하고 있고요. 나구는 대구교대 초등교육학과, 다구는 중앙대 공과대학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합격 예측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가구는 불합격 예측이 되고 있고요. 나구는 합격 예측입니다. 그리고 다구는 불합격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예측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네, 4958번님입니다. 인문계고요. 수능 등급 평균은 4.166 등급입니다. 희망 대학 살펴볼까요? 가구는 성신여대 의류학과, 나구는 수원대 의류학과, 그리고 다구는 한경대의 의류산업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합격 예측 결과 가구는 불합격 예측, 그리고 나구는 합격 예측, 다구는 추가 합격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6022번님은 인문계고요. 수능 등급의 평균은 3.2등급입니다. 희망 대학 이어서 살펴봅니다. 가구는 숭실대 경영학부, 나구는 단국대 죽전캠퍼스의 무역학부, 다구는 가천대 글로벌 캠퍼스의 글로벌 경영학 트랙학부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예측 결과는 어떨까요? 가구는 아쉽게도 불합격 예측되고요. 나구는 역시 불합격 예측, 그리고 다구는 불합격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 살펴보도록 하죠. 네, 0517번님은 인문계고요. 수능 등급 평균은 1.166 등급입니다. 희망 대학 살펴볼까요? 가구는 성균관대 인문과학 계열, 나구는 한양대 사회과학, 그리고 다구는 중앙대 경영경제대학을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합격 예측 결과는 가구는 불합격 예측되고요. 나구는 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구는 아쉽게도 불합격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 바로 살펴봅니다. 네, 9567번님 인문계고요. 수능 등급의 평균은 3.4등급입니다. 희망 대학 살펴볼까요? 네, 가구는 명지대 용인 캠퍼스 자연과학대학 희망하고 있고요. 나구는 단국대 천안 캠퍼스의 식품영양학과, 그리고 다구는 서울여대 식품응용 시스템학부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예측 결과 살펴보도록 하죠. 가구는 합격 예측, 나군도 합격 예측, 그리고 다구는 불합격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132번입니다. 인문계고요. 수능 등급의 평균은 2.4등급입니다. 희망 대학 살펴볼까요? 가구는 덕성여대 유아교육과를 희망을 하고 있고요. 나구는 서울여대 교육심리학과, 그리고 다구는 상명대 국어교육학과를 희망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합격 예측 결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구는 불합격 예측되고요. 나구는 추가 합격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구는 역시나 아쉽게도 불합격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실시간으로 정시 합격 예측 결과 살펴드렸습니다. 저희가 받고 있는 실시간 정시 합격 예측 결과는 진학사의 입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이 희망하고 있는 학교 그리고 학과의 정시 합격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11-5050번으로 선착순으로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수능 점수 그리고 내신 점수를 가지고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합격 예측센터였습니다. 네, 합격 예측센터에서 10분의 합격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불합격 예측이 생각보다 많이 보이거든요. 이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계속해서 이번 순서는 정시 동향을 분석해드리는 정시 합격 레이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정시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조은 선생님, 네. 이번에는 수능 활용 지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제 100분위 표준 점수 이런 것들이 될 텐데요. 이 활용 지표에 따른 정시 지원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정시 상담을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마치 블랙박스 같죠. 맞습니다. 표준 점수, 뭐 100분위부터 시작해서 사실 그 수능 활용 지표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수능 활용 지표는 사실은 그 통계를 활용해서 이제 얼마나
적정하게 인재를 선발하느냐에 대한 기준점을 잡다 보니까 대학마다 좀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이제 수능 활용 지표라고 그러는데요. 이 수능 활용 지표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중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로 활용한다. 그리고 이제 중하위권 대학들은 이제 100분위로 활용한다. 이 정도를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조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분위와 표준 점수를 조합하는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또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많죠. 예, 그래서 이제 특히 그 탐구 영역에서 100분위를 활용해서 이렇게 표준 점수를 변환시키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크게 보면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것을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100분위를 활용하는 대학들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가천대, 경기대, 경인교대, 광운대, 광주교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인천대, 한성대 등이 바로 이제 100분위를 바로 수능 활용 지표에서 활용을 하는 거고요.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표준 점수는 공주교대, 명지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주로 이제 교대가 많은데요. 춘천교대, 한국항공대, 홍익대 등이 바로 이제 표준 점수로 활용하는 데고요.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동시에 활용하는 학교가 바로 세종대, 숭실대, 아주대, 그리고 전주교대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학생들이 또 관심이 많은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와 탐구 영역에서 이제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반영하는 대학들이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그리고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국외대, 우리가 들어본 대학들은 이제 거기 다 있죠. 그런 측면에서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같이 이제 만들어서 반영하는 게 바로 이제 이 대학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표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이제 상위권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네. 표준 점수 그리고 변환 표준 점수를 그렇죠.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네네. 사실 저는 이 변환 표준 점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100분위로 했을 때 90점을 맞았을 때 상대 지수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과목이 어려웠을 때 주로 이제 표준 점수가 올라가는 거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국어나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환산이 돼도 되지만 탐구 영역은 좀 다릅니다.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서 과목의 유불리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유불리들을 고려해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바로 변환 표준 점수인데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이 바로 이제 그 100분위에 따른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런 산출 방법이 비슷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 몇몇 대학들은 산출 방법이 좀 다르고요. 이미 이제 대학교의 홈페이지나 요강에 보면 이 산출 방법에 대한 부분이 다 나와 있고 네.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상담을 받다 보면 그 부분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실제로 이제 숫자가 진짜 다 나오기 때문에 너무 이제 어려운 개념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반드시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 탐구 영역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어렵게 출제되면서 네. 자연계에서 이렇게 탐구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변수가 크게 작용되기 때문에 이 변환 표준 점수에 따른 유불리를 꼭 따져가지고 점검을 해서 지원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올해는 이제 탐구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네. 선생님 이제 대학별로 변환 점수는 직접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네, 확인을 해줘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주요 대학의 전형 요소별 보면은 이제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들도 네. 있습니다. 네.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서 그 첫 시간에 저희가 이제 주로 정시 전형은 수능이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됐는데 이제 대학별로 보면 수능 100%로 활용하는 데가 있고 또 학생부를 이제 일부 반영하는 데가 있고 또 교대처럼 단계별 전형을 하게 되면 수능 100%로 했다가 또 단계별로 보면 이제 면접이라든가 그렇죠. 내신을 감안하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주요 대학의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를 보시면요. 수능 100%를 반영 비율로 활용하는 대학입니다. 가톨릭대,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를 비롯해서 세종대, 숙명여대, 아주대, 인천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그리고 홍익대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대학, 95개 대학이 수능 100%를 활용하는 전형 요소를 이제 활용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수능 95%, 학생부 5% 들어가는 학교가 바로 이제 숭실대고 학생부가 10% 정도를 들어가는 학교가 있는데 바로 가천대, 건국대,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그리고 이제 수능 20%가 반영되는 대학이 이제 경기대가 있고요. 수능 30% 가장 많은 데인데 동덕여대, 나군이죠. 그리고 세종대, 연출제작학과, 그리고 수원대가 바로 이제 그 수능에 있어서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수능의 반영 비율이 이렇게 수시처럼 내신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래도 수능의 반영 비율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능 성적보다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쪽을 찾아서 이렇게 지원하는 전략을 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수능 활용 지표와 반영 비율 우리 수험생들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TBS 특별기획 10시간 연속 생방송 2016 정시합격 대예측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네 번째 정시 집중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2016 정시합격 대예측은 말 그대로 예측입니다. 합격, 불합격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되고요. 좀 참고 자료로 활용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집중 상담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네 번째 정시 집중 상담자는 의사나 교수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 평균 3.37등급, 수능 평균 1.625등급이고요. 희망대학은 가군 건국대 수의학과, 나군 연세대 생명공학과, 다군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고3 아들 하나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현역이고요. 네, 네. 그렇군요. 어머니, 다음 주에 이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드님과 상담을 많이 나눠 보셨나요? 네네. 그러면 이번 정시에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과탐 때문에 네. 백분위가 너무 많이 내려가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혼란이 왔었거든요. 네. 근데 원래 그 갈대점 상태보다도 너무 많이 내려가 버려가지고 굉장히 혼란이 왔었고 또 얘가 잘하던 영어를 망쳤어요. 네. 망쳐서 거기서 3등급이 나오면서 원래 가려고 했던 학교들은 다 이제 좀 힘들게 돼버렸고요. 수시로 했던 것도 일을 못 맞춰서 이제 다 날려버리게 됐었는데, 그래서 지금 정시 학교를 그렇게 세 가지를 지금 고려 중인데, 그러니까 재수를 하게 되더라도 좀 모험을 하더라도 작년 커트라인 정도 어땠었는지 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어머님과 우리 학생처럼 과탐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어머니께서 궁금해하시는 점을 중점으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점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 평균은 3.37등급이고요. 수능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어하고 영어 영역은 상당히 잘 본 편이고요. 단 이제 국어랑 수학은 좀 잘 본 편이고, 네. 영어 영역이 조금 망친 걸로 보여요. 그리고 탐구에서도 생명과학 아마 2가 조금 성적이 안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의대를 준비하던 친구였기 때문에 아마 화원 생투조합, 그쵸. 가장 많이 30%의 학생들이 보는 화원 생투조합을 아마 하신 것 같은데요. 생명과학 2 성적이 좀 안 나온 게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을 총평을 해주실까요? 전반적으로 이제 의대를 좀 준비하던 학생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화원 생투조합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성적이 좀 잘 나왔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생명과학 2 성적이 좀 안 좋은 게 그게 아마 조금 아쉽고요. 거기다가 이제 영어 영역. 어차피 영어를 지금 버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었는데 지금 영어 영역 성적이 조금 좋지 않은 게 그게 아마 의대라든가 아니면 일반 서울대를 지원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걸로 분석이 좀 되고요. 단 지금 어머님이 좀 전에 전화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한 번 더 재수를 좀 고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상향 지원 위주로 좀 지원 전략을 세우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학생의 점수를 바탕으로 2016 정시합격 대예측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2016 정시합격 대예측 결과입니다. 가군 건국대 수의학과 불합격으로 예측이 되고요. 나군은 연세대 생명공학과입니다. 네, 불합격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다군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은 불합격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제 세 군데 모두 불합격이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생님, 이 예측 결과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가군에 있는 건국대 수의학과 같은 경우는 환산 점수로 저희가 대략 670점 정도를 컷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 환산을 하게 되면 661.19점으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모집 인원은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모집 인원이 좀 많은 편이긴 하나 실제로 건국대 수의학과 같은 경우는 선호도가 좀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되게 조밀하게 편차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원이 좀 쉽지만은 않을 걸로 판단이 좀 되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생명공 같은 경우는 환산 점수를 저희가 679점 정도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학생 환산 점수는 지금 663.84점으로 좀 편차가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좀 지원이 좀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다군에 있는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학사사 통합과정 같은 경우도 환산 점수 대략적으로 저희가 960점을 좀 예상하고 있는데 925.8점 정도로 좀 성적이 좀 많이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아마 지원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좀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세 군데 모두 불합격 예측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나 어머니 같은 경우에 조금 실망을 하실 텐데 상담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이 이제 의대 지망생이잖아요. 네네. 올해 의대 지망생들의 특징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모집 인원을 보면은 가군이 17개 의대에서 453명을 모집하고요. 네. 나군 같은 경우가 12개 의대에서 310명, 다군이 8개 의대에서 229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의대들이 대부분 다 나군에 지금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반 의대를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마 가군을 좀 적정하게 쓰고 안정적으로 쓰고 나군에서 아마 좀 도전하지 않을까 그런 지원 추세를 보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대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군 같은 경우는 추가 합격이 예측되는 게 중앙대 창의 ICT 공과대학 추가 합격이 예측을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향 지원으로는 이제 건국대 수의학과,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계열 좀 예측이 됩니다. 나군 같은 경우는 상향으로 나군은 좀 상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군 같은 경우는 고려대 생명과학부,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다군 같은 경우는 조금 상향으로 중앙대 창의 ICT 공과대학을 좀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상향 지원을 하더라도 네. 의대를 지원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네. 상향으로 많이 짚어주셨고요. 현재 추천 대학 중에서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요? 성균관대학교 가군에 있는 자연과학대학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계열 같은 경우는 올해 모집 인원이 40명이죠. 근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대는 60명을 뽑았기 때문에 좀 모집 인원이 좀 많이 줄었고요. 하지만 지금 수시 2월 인원이 좀 넘어온다라고 한다면 아마 인원은 좀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물론 수능 100%로 일괄합산 전형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 점수 탐구는 100분위 자체 변환 점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능 반영 방법은 20, 30, 20, 30. 그러니까 국어 20%, 수학 30%, 영어 20%, 과탐 30%를 반영하고 있고요. 경쟁률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6.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00분위 평균으로는 대략적으로 93.2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영어 성적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네. 영어 반영비율이 좀 약간이라도 적게 산출되는 대학 위주로 좀 지원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걸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탐구 올해 같은 경우는 탐구 변환 점수에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자연과학 계열 같은 경우는 추가 합격 제일 끝을 좀 노리고 지원하는 전략을 좀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머니 상담 진행해 봤는데요.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실망은 큰데요. 네. 저희가 근데 그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재수를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꼭 이번에 합격을 받으시고 재수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요. 안정 지원도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저희가 정시 지원을 해드리기는 했지만 끝까지 변하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직접 해주셔야 되고요. 자세한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아드님이랑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 집중 상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실시간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실의 분위기가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시간 접수 상황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실시간 접수 상황실에 나와 있는 박철민입니다. 자, 현재 시각 2시 35분이 살짝 지났습니다. 방송을 시작한 지도 1시간 반이 지난 상황인데요. 뒤에 보시다시피 전화 상담원이 지금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상담된 내용을 입력 요원들이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합격과 불합격 그리고 추가 합격 여부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 주 목요일 12월 24일이죠. 정시 지원이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부터 한 6일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정시 지원자들은 그야말로 정시 지원 작전을 잘 짜야지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2016 정시 합격 대예측이 정시 지원자들의 관심으로 뜨겁습니다. 지금 관심의 현장에 지금 접수 상황실이 될 텐데요. 자, 2016 정시 합격 대예측 여러분들이 어렵게 지금 정시 합격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보다 저희가 그 고민을 TBS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방법은 쉽습니다. 정시 지원에 대한 수능 점수와 그리고 내신 점수를 가지고 저희 TBS로 전화를 주십시오. 02-311-5050 02-311-505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상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화가 원활하게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전화를 주십시오. 저희가 방송은 10시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는 넉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은 IPTV, 케이블 TV, 그리고 카카오 TV로도 방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이 접수한 내용이 방송을 통해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추가 합격인지 여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방송도 함께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정시의 지름길을 안내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TBS 접수 상황실에서 박철민이었습니다. 네, 실시간 접수 상황실 보셨습니다.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저곳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진학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합격 예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집계가 됐을 것 같은데요. 합격 예측센터로 가보겠습니다. 네, 합격 예측센터입니다. 서울전화 02-311-5050번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 접수해주고 계시는데요.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합격 예측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382번님은 인문계고요. 수능 등급의 평균은 1.333 등급입니다. 희망 대학 살펴볼까요? 가구는 서강대 경제학부, 나구는 한양대 정치외교학부, 다구는 홍익대 자율전공을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측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구는 불합격 예측이 되고요. 나구는 추가 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구는 합격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다음 예측 결과 만나보겠습니다. 네, 5576번님은 인문계고요. 수능 등급 평균은 1.6등급입니다. 희망 대학 살펴보겠습니다. 가구는 경북대 경영학부, 그리고 나구는 한양대 경영학부, 다구는 중앙대 경영경제대학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합격 예측 결과도 살펴보도록 하죠. 가구는 합격 예측, 나구는 불합격 예측이고요. 다구는 불합격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예측 결과 만나보겠습니다. 네, 2938번님 인문계고요. 수능 등급의 평균은 1.8333등급입니다. 희망 대학 살펴볼까요? 가구는 경희대 간호 그리고 인문학부를 희망을 하고 있고요. 나구는 가톨릭대 간호 인문, 다군 역시 홍익대 자율전공을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측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가구는 추가 합격 예측되고요. 나구는 합격 예측됩니다. 그리고 다구는 추가 합격이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네, 4966번님 인문계입니다. 수능 등급 평균은요. 1.5등급입니다. 희망 대학 살펴볼까요? 가구는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학과, 그리고 나구는 연세대 경영, 다구는 상지대 한의과를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격 예측 결과도 살펴볼 텐데요. 가구는 합격 예측, 나군도 합격 예측, 다군 역시 합격 예측 결과 나왔습니다. 다음 결과 살펴보도록 하죠. 네, 1641번님 인문계입니다. 수능 등급 평균은요.
2.4등급입니다. 희망 대학 살펴볼까요? 가군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나군 숭실대 IT융합과, 다군은 서울여대 자율전공학부, 인문사회학부를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측 결과 살펴볼게요. 가군은 불합격 예측, 나군은 불합격 예측, 다군은 추가 합격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4467번님, 인문계고요. 수능 등급 평균은요? 3.333 등급입니다. 희망 대학 살펴볼까요? 가구는 숭실대 국어국문학과, 나구는 홍익대 자율전공, 다구는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를 지금 희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합격 예측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가구는 불합격 예측, 나구는 역시나 불합격 예측이고요. 다구는 합격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4467번님까지 접수가 된 상황 살펴드렸습니다. 실시간 정시 예측 결과를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 실시간 정시 합격 예측은 진학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희망학교 그리고 희망학과의 정시 합격 예측 결과를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서울전화 02-311-5050번으로 대학 그 수능 성적 그리고 내신 점수를 가지고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 예측 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해마다 온 국민을 긴장하게 만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올해로 22번째로 치러진 201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숫자로 정리해봅니다. 201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총 응시자 수는 58만 5,332명으로 재학생은 44만 9,058명, 졸업생은 13만 6,274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올해 수능 만점자는 총 16명으로 2015학년도 29명, 2014학년도 33명보다 크게 줄었고 전년도보다 만점자 중 졸업생 비율은 28%에서 43%로 증가했습니다. 대입에서 수시 비율은 정시에 비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6학년도 입시에서도 정시 33.3%, 수시 66.7%로 수시 비율이 높았습니다.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인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지금, 긍정의 힘으로 나를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정시 전형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정시 합격 레이더 시간입니다. 자, 계속해서 2016학년도 올해 정시 동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조은 선생님, 네. 이번 시간에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대해서 살펴본다고요? 네네, 방금 그 수능에 대해서 이제 영역별 반영 지표에 대해서 이제 활용 지표를 이야기를 했고, 네네. 이제는 이제 영역별 반영 비율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과목에 대한 반영 비율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총점이라 하더라도 100분이든 표준 점수는 똑같은 총점이라 하더라도 과목별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 사실 유불리가 좀 달려지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인문계, 자연계로 나눠서 이제 대학별로 좀 달라지는데, 그냥 인문계, 자연계를 구분할 때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과학탐구 반영 비율이 좀 높고요. 네.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영수에 비해서 사탄 비율이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그 대학별로 이 수능 반영 비율, 영역별 반영 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계인데요. 인문계 쪽에 보면 과목별로 이제 보이시죠? 국어, 수학, 영어가 이제 30, 30, 30이면 각 30%이고 탐구 영역이 이제 10%인데, 이걸 적용하는 대학이 바로 이제 성균관대와 중앙대학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수학을 적게 반영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건국대,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영어를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을 하죠. 35%가 되고요. 그리고 수학이 25%, 국어가 30%이고, 그리고 이제 똑같이 이렇게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국영수 똑같이 반영하는 비율이, 예를 들어서 고려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가 28.6%, 그리고 탐구 영역이 14.2%를 반영하고요. 모든 과목이 동일한 학교가 있죠. 25%로 4개
학교가 똑같이 반영한 학교가 바로 동덕여대, 한양대, 홍익대, 그리고 서울교대나 경인교대 등 교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 똑같습니다. 특히 서강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학의 반영 비율이 좀 높죠. 그리고 이제 사탐 반영 비율이 10%고요. 이게 이제 문과, 인문계에 대한 반영 비율이고, 그러면 이제 자연계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과탐 비율이 좀 높은데요.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 A, 수학 B, 영어가 20, 30, 30, 그리고 과학탐구 영역이 이제 20%를 차지하고 있고, 서강대 같은 경우가 과탐 영역이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15%를 반영하고 있고요. 또 이제 상대적으로 30% 정도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30%가 과탐 영역이 반영이 되고, 연세대 같은 경우도 30%가 반영이 되고요. 좀 눈여겨볼 대학이 바로 이제 한양대학입니다. 한양대학 같은 경우는 과학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30%를 반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학탐구 반영 비율이 높은 데다가 과학2를 반영하는 경우는 이제 3%의 가산점까지 듭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권 학생들을 초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맞춘 전략 같은데요. 어찌됐건 이게 학교별로 그 과목별, 그러니까 이제 영역별 그 점수가 상당히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점수를 가지고 유불리를 따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똑같은 총점이라 하더라도 학교 지원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려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내 점수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네. 대학의 영역별 반영 비율을 잘 알면 네.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자, 2016 정시합격 대예측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밤 11시까지 계속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동국대 광고홍보학과를 희망하는 졸업생, 성신여대 유아교육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정시 집중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실시간 접수를 통한 정시합격 예측도 계속됩니다. 잠시 후 3부에 뵙겠습니다.